이 홍준표 대표나 나경원 의원께서 굉장히 강한 아주 독특한 주장들을 지금 마구 하고 계세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주사파와 유치원의 합의다. 거의 협잡 수준으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고 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참 망발이라는 말도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보여주는 그분들의 어떤 행동,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아마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변화, 거부감이 좀 있겠죠. 원초적인 거부감. 원초적인 거부감. 네.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승부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존재를 오히려 적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아젠다들을 형성해 오셨던 분이니까 그게 무너지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지라는 원초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설사 그게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덕분이야. 그렇죠. 그럼 이건 진짜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두 가지의 원초적 거부감 때문에 좀 센 발언들이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당 의원들 경우에는 너무 세게 나갔다.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쪽은 일단 원초적 거부감 때문에 세게 팍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면은 수습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분들도 정치라는 거를 이제 직업으로나 뭐로나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 어떤 발언을 해도 우리가 보통은 전략적 발언이다, 무슨 숨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면 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건 어떤 태생, 존재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바늘이 그냥 튀어나왔다. 도를 못 가리고 튀어나와서 오히려 자기들끼리도 너무한 거 이건 아니잖아. 이런 발언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아마추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북회담이 있고 나서 북미회담이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남북회담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북미회담을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평행적 준비 과정인데 남북회담의 모습과 그 성과를 보면 북미회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닥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미국은 그런 식으로 협상 안 할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차분하게 조율된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원초적인 거부감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믿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고 있는 본인들이 신뢰한 본인들의 신념, 그것도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 신념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그날 정상회담을 TV가 중계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도 많았지만 정동영 의원님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한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현실이 본인들의 인식의 틀을 확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놀랐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우리의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들마저도 당황스럽게 만든 그럴 정도였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실이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4월 3일 저희가 4.3을 계기로 해서 4.3이 왜 벌어졌을까 가지고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면이 남한의
당시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반공 정부, 반공에 토대한 그런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48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민주정부들 10년의 어떤 노고가 있었지만 주된 기간은, 대부분의 기간은 그런 반공국가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게 쭉 지배해오던 사회였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이렇게. 정동영 의원님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말도 제가 귀에 꽂혔는데 그 다음 얘기도 제가 귀에 꽂혔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38선을 약간 지우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진짜 실효적으로 만들려면 또 머릿속에 38선은 어느 정도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정말 평화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는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렇게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한당은 물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보다 생산적인 얘기를 또 이어가자면 우리부터라도 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던 것도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계속 이제 그 조기 앞에, 저 국회 본청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또 드루킹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어제 뉴스를 보면은 원내대표와 이제 국회의장 같이 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를 했던 거로 아는데, 결국 소득 없이 끝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요?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나머지 당당들은 이거 특검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또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인 논쟁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충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을 빼놓은 나머지 당들은 이제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검찰 내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중간 그걸 만든 거죠.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용감하게,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5월 국회라는 게, 지금 여기가 국회의원회관이긴 한데, 자, 5월 국회, 방탄국회입니까? 방탕국회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초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처럼 국회는 사실상 자한당 등을 비롯한 야당분들이 보이콧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방송법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드루킹 특검으로 갔는데, 이제 방송법 이슈나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분들은 이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로 좀 태세 전환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러면 그걸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명분이 많이 없어진 것이고, 명분이 많이 없어지고. 근데 재밌는 건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는데 주축이 됐다가 명분이 사라졌고, 보이콧할 그 현실적인 명분은 사라졌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를 협조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특검 그걸 하기 때문에. 근데도 국회는 소집 요구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방탄국회죠. 일은 국회는 필요하다. 보통 그럴 때 우리가 방탄국회라고 표현해요. 지금 방탄이라는 말에 뭐 직접 관련된 분이 홍문종 의원, 또 한 분 더 계시죠? 네, 성함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잘 몰라. 이름 내가 아는데 지금 깜빡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근데 그 일은 안 할 건데 국회는 필요해. 이건 방탄국회죠. 그렇죠. 참, 지난번에도 그 타잔 줄타기의 비유를 했는데, 뭐만 생기면 계속 갈아타면서 어쨌든 일 안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의원님 말씀 중에 지워야 된다. 38선도 지우고 휴전선도 지우고 이런 말씀. 정동영 의원님 그렇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일면 동의되는 바가 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공포, 당황스러움은 본인들이 지워질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토대가 흔들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뵈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참 바쁘다 바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지자분들은 잘한다 잘해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해 오셨어요. 지난 2년간.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태어나서 딱 2년 해보신 거잖아요. 네. 전에 해본 적 없잖아요. 해본 적 없어요. 뭐 계획 세운 적도 없죠. 네. 제가 의원님을 처음 뵌 게 어디냐면 언제냐면 기억나실까 몰라요. 총선 전에 더더더송 국회 네. 앞에서 네. 그 녹화했죠. 그때 탁현민. 그 탁현민, 네. 그 탁현민 지금 그 행정관이죠. 네. 행정관이 그때 중앙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네. 제가 그때 메시지 팀장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탁현민 행정관 당시 이제 그 부위원장은 폼나게 이렇게 디렉팅을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안무를 앞에서 딱 보여주는 그런 제가 굳은 일을. 근데 그때 김병관 당시 이제 네. 지금 이 의원님이랑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야. 그때 참여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때 진짜 없어 보였어요. 지금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김병관 의원님은 없는 분이 아니잖아. 네. 근데 두 분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하려고 같이 오신 거야, 둘이서.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더라고. 자, 저분들이 잘 됐으면. 근데 두 분 다 지금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거 보니까 더 너무 좋습니다. 자, 2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가장 아쉬운 거 하나. 가장 아쉬운 거요? 예.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또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몰랐고, 만약에 그런 게 미리 이제 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좀 미리 알았다면, 배우고 들어왔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교육 체계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 교육 체계. 네.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그 원내 실질적으로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좀 합숙을 시키든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는 의원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신 편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전부 공부 잘하고 이런 분은 또 아니잖아. 아니 근데 들어와서 뭐 익히는 시간도 사실 아깝더라고요. 저는. 미리 좀 그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수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제일 아쉽고. 근데 어차피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여쭤보실 거예요. 지금 물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뭐 보람되다 뭐하다 어떤 식으로든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기억에 남는 게 참 많아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네. 제가 탄핵소추위원단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관여를 한 거니까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보람도 있고, 남 탄핵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그렇게 하기 참 어려운데 보람이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님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던 것도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러시아 특사로 갔던 것도 기억이 남고, 근데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 2기 세월호 특조위를 만든 사회적 참석법 통과. 이거 제가 정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돼가지고 되는 날 정말 좋았죠. 되는 날 낮술 먹었으면 낮술. 왜 식구들하고. 그러니까 생각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초단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아는 분이 술 자주 먹고 좀 하라고, 그래야 재선도 되고 잘 된다고. 의원 동료 의원분께서 요즘 어떻게 좀. 그거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 구청장 공천하는데 막 지역구 분들이 아니 지역위원장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그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처음 겪으시는 일이고.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미리 알려주든지 하지. 근데 하여튼 당분간도 좀 그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이라고 술 먹고 이러기 지방 선거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뭐 조금. 여기부터 들으신 분은 혹시 술을 권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스킨십,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소통, 그럼요. 동료들 간의 소통, 그럼요. 허심탄회한 그런 필요해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 같은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 다 분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시는 말로 듣겠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는데요. 네. 한 가지 뭐 좋은 일 중에 하나 빼먹으신 거 없어요? 뭐 아이가 지금 갖게 된 거야? 그건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뭐 있죠? 아니, 저는 빼요. 예? 서당캐. 아, 지금 의원님, 지금 의원 의정활동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서당캐. 예. 서당캐 덕분에 참 오늘의 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엎드려 절박해도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항상 최대한 시간 내주시고, 저도 저희지만, 저희 당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배려를 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지방선거 승리까지 좀 잘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아마추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남북회담이 있고 나서 북미회담이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남북회담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북미회담을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평행적 준비 과정인데 남북회담의 모습과 그 성과를 보면 북미회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닥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막 뭐 미국은 그런 식의 협상 안 할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차분하게 조율된 반응이라기보다는 네. 좀 원초적인 거부감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믿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고 있는 본인들이 신뢰한 본인들의 신념, 그것도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 신념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그날 정상회담을 TV가 중계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았지만 정동영 의원님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홍준표 네. 대표나 나경원 의원께서 굉장히 강한 아주 독특한 주장들을 지금 마구 하고 계세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주사파와 유치원의 합의다. 거의 뭐 협잡 수준으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고 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국회 비중과 관련해서도 뭐 어처구니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망발이라는 말도 좀 아깝습니다. 그거 있는데요. 국회에서 보여주는 그분들의 어떤 행동,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아마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변화, 네. 거부감이 좀 있겠죠. 원초적인 거부감. 원초적인 거부감. 네. 뭐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승부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존재를 오히려 네. 적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아젠다들 그 정동영 의원님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말도 제가 귀에 꽂혔는데 그 다음 이야기도 제가 귀에 꽂혔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38선을 약간 지우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진짜 실효적으로 만들려면 또 머릿속에 38선은 어느 정도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정말 평화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는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렇게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한당은 물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보다 생산적인 얘기를 이어가자면 우리부터라도 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던 것도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계속 이제 그 조기 앞에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그 드루킹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어제 뉴스를 보면은 원내대표와 이제 국회의장 현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한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현실이 본인들의 인식에 확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놀랐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저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우리의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요.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울 만드는 정도였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현실이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난 4월 3일 저희가 4.3을 계기로 해서 4.3이 왜 벌어졌을까 가지고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한 면이 남한에 당시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소위 말하는 반공 정부, 반공에 토대한 그런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48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민주정부들 10년의 어떤 노고가 있었지만 주된 기간은 대부분의 기간은 그런 반공국가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게 쭉 지배해오던 사회였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이렇게 홍성이 오셨던 분이니까 네. 그게 무너지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지라는 원초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설사 그게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덕분이야. 그렇죠. 그럼 이건 진짜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두 가지의 원초적 거부감 때문에 네. 좀 센 발언들이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당 의원들 경우에는 너무 세게 나갔다.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쪽은 일단 원초적 거부감 때문에 세게 팍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면은 그 수습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분들도 정치라는 거를 이제 직업으로나 뭐로나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 어떤 발언을 해도 우리가 보통은 전략적 발언이다. 무슨 숨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 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건 그 어떤 태생,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그냥 튀어나왔다. 네. 도를 못 가리고 튀어나와서 오히려 자기들끼리도 야, 너무한 거 아니,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발언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토를 했다면